안녕하십니까. 이번 시간은 코피 작전이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약간 좀 웃음이 나는데 코피 작전이라는 것은 너무 심각하지가 못합니다. 그 말 자체가. 그리고 코피 작전은 영어를 직접 번역한 겁니다. 그러니까 의역이 아니라 영어로는 블라디 노즈, 코가 피가 나는 코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. 실제로 있었던 일도 아니고 그리고 역사에서 작전으로 뭐 이렇게 나와 있던 그런 얘기도 아닙니다. 근데 이 얘기가 갑자기 그냥 뭐 보면 신문에도 막 나오고 그리고 우리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게 되는 그런 작전인데 그리고 뭐 보니까 그 뭐 텔레비에서도 코피 작전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는데 코피 작전이라는 것은 사실은 없었던 겁니다. 지금 새로 개념을 만든 거예요. 역사상에 무슨 작전은 코피 작전이었다. 뭐 무슨 작전은 또 코피 작전이었다 할 수 있는 그런 사례가 사실은 없는 겁니다. 이 코피 작전이라는 얘기가 그냥 그 우리 그냥 한국 사람들 또 뭐 미국에서도 많이 이야기되는 것은 1월 9일 날 금년 1월 9일 날 월스트리트 저널에 미국의 지금 그 정부 관리들이 코피 터트리기 김정은에 대해서 코피 작전을 생각하고 있다라는 그 기사가 나간 이후에 급격히 이 코피 작전이라는 게 뭔가 하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래서 저도 뭐 이렇게 그 잡지사에서 한번 글을 써달라고 부탁을 받고 그래서 한번 그 정리를 해봤습니다. 그 김정은이 1월 1일 날 한 말 중에서 우리는 그 후반부 한국하고 이제 대화를 하자 올림픽이 성공되기를 바란다 쪽으로 이제 그 집중해서 우리는 거기를 듣는데 미국 사람들은 그 내 책상에도 우리가 그 얘기 했었습니다. 내 사무실 책상에도 항상 핵 버튼이 놓여 있고 미국 전역을 공격할 수 있다는 사실을 빈말로 듣지 말라 해가지고 미국한테는 한껏 겁을 주고 그리고 이제 미국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조금 좀 그 협박만 당한 게 아니라 그 모욕도 당했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갖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모욕적으로 이제 북한에 대해서 우리는 이런 작전을 할 수 있다. 네 코피를 터뜨릴 수 있다 하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. 그래서 그 미국이 모욕을 당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모욕에 대한 하나의 그 이 반응으로 지금 트럼프 행정부는 그냥 그대로 즉각 반응을 하는 그런 정부인데 그 저는 그래서 그 이 뭐라고 그럴까요? 심리전을 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이제 봅니다. 그리고 핵을 만드는데 핵을 만들어 놓고 미국을 진짜 공격하겠다고 얘기하는 나라는 북한이 처음인 것 같아요. 다른 나라들은 뭐 핵을 만든 나라가 몇 나라 안 되긴 안 되지만은 그 전부 다 그 억제용이다. 너가 쏘면 나도 쏜다 하는 그건데 이거는 뭐 상당히 그 노골적으로 그 미국을 공격하겠다는 얘기를 뭐 쉬지 않고 여러 번 한 것이죠. 그리고 또 사실 그 능력을 보여주는데 미국이 보기에 그 능력이 빈말이 아니라는 그 상황을 이해를 하게 된 겁니다. 그래서 미국은 이제 김정은이 더 이상 핵을 개발하는 것을 방치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하고 있다.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작전을 쓰는데 뭐 지금까지 뭐 말로 하는 건 좀 안 된다고 쳤으니까 계속 미국이 이제 국제사회를 동원해 가지고 이제 북한을 압력을 가한 것이죠. 제재를 한 겁니다. 그 제재를 해 가지고 이거 되는 거냐? 그래도 가능성이 좀 보이는 거다라는 바로 그 시점입니다. 그런데 이제 그때 평창도 올림픽이라는 게임도 나오고 그래서 미국이 이제 무력 공격 중에서 큰 전쟁을 하지 않고 어떻게 그냥 이 겁만 줘가지고 북한을 이제 그러니까 핵을 포기하게 하는 방법 그거를 코피 터뜨리기 작전이라는 말로 나왔는데 이거는 이 군사 전략적으로 보면은 앞뒤가 좀 맞지 않는 얘기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그 월스트리트 보면은 김정은을 제거하는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김정은에게 모욕을 주기에는 충분한 수준의 공격을 가함으로써 큰 전쟁을 회피하면서 김정은으로 하여금 스스로 핵을 포기하도록 유도하겠다는 방안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제 그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사건이 났죠. 전번 시간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대사 내정자도 이렇게 지명이 철회되는 그 빅터 차 교수가 그 신문에 한 말 몇 개를 보겠습니다. 몇 개를 보는데 이 빅터 차 교수는 그 코피 작전을 할 경우에
코피 작전을 할 경우에 그것은 그 한국에 있는 한국 시민들은 물론이거니와 주로 이제 이 사람은 뭐 미국 시민이니까 미국 시민의 그 안전이 도무지 보장이 되지 않는다. 한국에 언제라도 한 23만 명의 미국 시민이 있는데 이들이 그 전쟁하는 동안에 그 당할 인명피해 같은 거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이 그 뭐 전쟁하는 동안에 꼼짝 못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감내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워싱턴 포스트에다가 그 트럼프 행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코피 작전은 이거는 말이 좀 안 된다라고 그 반대하는 의사를 표명을 했습니다. 그래서 그 반대하는 의사를 표명했기 때문에 뭐 그 대사 내정자에서 이제 뭐 아웃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된 거냐 아니냐에 대해서 물론 그 다른 견해도 있습니다만은 분명히 지금 트럼프 행정부는 별 옵션을 다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일단 반대 보이는 사람은 같이 일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것 같죠. 그래서 그 빅터 차 교수도 사실은 대북 강성론자입니다. 대북 강경론자인데 이런 그 군사력까지는 자기는 좀 반대한다는 그런 얘기죠.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런 빅터 차 교수가 그 워싱턴 포스트에 나온 얘기들입니다. 그러면은 뭐 어떤 방법으로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할 거냐 하는데 자신 나름대로 몇 가지 방법을 제시를 했습니다. 첫째는 유엔을 통해서 국제기구를 통해서 북한을 계속 좀 압박을 가하자. 계속 압박을 가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. 첫째가. 둘째는 미국은 한국과 일본을 적극적으로 활용해가지고 북한 문제에 대처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. 그리고 거기에는 인테그레이티드 미사일 디펜스, 그러니까 한미일 세 나라가 이제 그 연합 방어 체제를 같이 하는 거예요. 미사일 방어 체제를 같이 하는 겁니다. 그리고 인텔리전스 쉐어링, 정보도 같이 공유를 하고, 그리고 엔티 서브머린 워페어, 그러니까 잠수함 전쟁도 같이 하고, 뭐 이런 걸 같이 하자는 얘기입니다. 그래가지고 이 세 나라 중에 어느 누구에 대한 침략도, 북한의 침략도 세 나라 모두에 대한 침략으로 강구하는 그 방안을 좀 이렇게 강화시키자. 그리고 미국은 그 북한 주변에 메리타임 콜리션, 그러니까 해상 연합을 맺자는 그런 얘기입니다. 해상 연합을 강화하는데 거기도 한국, 일본 이런 나라들 이 합쳐서 북한을 해상 봉쇄해야 되고,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가 만약 여기에 대해서 반대할 경우에 그 나라들을 그 처벌할 수 있는 그 대비도 해야 된다. 이게 세 번째입니다. 그리고 네 번째, 미국은 군사적 옵션을 계속 준비는 해두고 있어야 된다. 쓰는 건 안 되지만 여기 있는 것 중에서 된다면은 이게 바로 제재, 압력이 성공을 하는 것이죠. 근데 지금 여기가 과연 될까? 그 사람의 말은 두 번째는 특히 저는 의문스럽습니다. 일본과 한국과 미국이 연합된 방위체제, 특히 방어망을 같이 하고, 지금 한국은 한국형, 뭐 지금 사드가 떠놓는데도 얼마나 문제가 많았습니까? 한국형 따로 만들고 그 일본하고 미국의 시스템에는 안 들어가겠다는 것을 거의 공개하고 있는 판인데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, 그리고 한국 해군, 일본 해군, 미국 해군이 같이 그 북한을 봉쇄하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, 그래서 하여간 이런 걸 해야지 공격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. 저도 그 코피 작전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, 제가 문제가 보고 있다는 그 내용은 그저 빅터 차 교수가 문제가 있다는 거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 작전은 너무 그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랑 좀 귀가 다릅니다. 첫째, 저는 이 코피 작전이라는 개념이 군사 작전으로 확립된 적이 없는 개념입니다. 그리고 미국 군사 전문가들이 그런 용어를 뭐 보통 때 사용한 적도 사실은 없어요. 요번에 그냥 그 신문에 블라디 노즈 해가지고 나왔는데, 그러니까 블라디 노즈는 그냥 코피가 흐르는 코라는 뜻입니다. 피가 흐르는 코라는 뜻이죠. 이건 뭐 군사 용어도 아니고, 그래서 지금 요새 갑자기 나온 말인데, 그래서 그 용어도 막 달라요. 영어로 블라디 노즈 스트라이크라는 말도 있고, 블라디 노즈 어택이라는 말도 있고, 블라디 노즈 스트레티지, 코피 전략이라는 말도 있고, 코피는 전략이라는 말을 붙으면 좀 틀릴 것 같아요. 코피 전술이라고 붙어야지 맞을 것 같습니다. 왜? 싸움을 다 하는 게 아니거든요. 하다 마는 싸움이니까.
그 세게 때리는 게 아니라 살짝 때려가지고 너 까불면 정말 세게 때릴 거야 하는 것이 코피 작전인데 말하자면은 그 코피 작전은 끝까지 가는 전쟁을 하지 않고 전쟁을 시작하는 듯 하다가 평화로 끝낼 수 있는 방법, 이것을 생각하는 건데 아직 그 개념이 돼 있지 않습니다. 그래서 그냥 그 우리가 이거를 한번 논리적으로 만들어 본다면은 군사력 사용 중에서 가장 약한 단계, 여러 단계, 군사력이 쭉 여러 단계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약한 단계, 그리고 어떤 것을 겁을 주고 도발 의지를 꺾고 그리고 이제까지 하던 일을 포기하게 하는 거. 그러니까 이것은 북한 정권을 붕괴시키는 거 아닙니다. 멸망시키는 것도 아니에요. 평화적으로 항복을 받기 위해서 때리는 거니까, 논리적으로. 어떤 것을 때리면은 갑자기 큰일 났구나, 이제 항복을 해야 되겠구나 할까, 그걸 보겠습니다. 저는 일단 그 개념적으로 그 말은 틀린다고 봅니다. 둘이 서로 그 경험을 하고 뭐 둘이 철천지 원수죠. 서로 상대방을 다 죽이겠다고 얘기를 뭐 한두 번 한 게 아닙니다. 그런데 서로 상대방을 다 죽여버릴 것 같이 으르렁거리던 그 두 상대가 먼저 한 방 맞았다고 큰일 났구나 하고 항복한다, 이런 게 과연 있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. 그 비슷한 사례를 내가 몇 개 찾아보려고 그 뭐 여기저기 예를 들었는데, 그 중국의 그 옛날 얘기에 그런 말 있죠. 원숭이를 겁주려고 닭의 목을 짜는 겁니다. 그러니까 닭의 목을 자르면 원숭이가 겁먹어서 이제 말을 듣는 거예요. 그런 전략이 있는데 이게 그 개념상으로 비슷하지만 사실은 다릅니다. 코피 작전은 원숭이를 때리는 거예요. 닭을 죽여갖고 원숭이를 겁주는 게 아니라 원숭이를 때리는데 원숭이가 죽지 않을 만큼 살짝 때리고 원숭이가 나쁜 짓 하는 걸 못하게 하는 거죠. 그거 좀 문제가 있고, 미국하고 이라크 전쟁할 때 부시 대통령이 그 이라크한테 후세인 대통령한테 시간을 줄 테니까 도망가라고 최후 통첩을 냈습니다. 48시간 이내에 가족을 데리고서 이라크를 떠나라. 그거가 이건 또 때리는 게 아니니까 코피 작전은 또 아니죠. 코피도 나기 전에. 근데 그때 후세인은 한판 붙자로 이제 결정을 했죠. 그때 후세인의 계산 방법은 좀 독특합니다. 자기하고 미국하고 붙으면은 미국이 당연히 이기는데 자기는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. 예를 들자면은 미국 자기 나라 군인이 100만 명 죽을 때 미국도 10,000명은 안 죽겠나. 근데 부시는 10,000명을 감당할 수가 없을 거다. 자기는 100만 명을 감당할 수 있어도. 그러니까 도망가려는데 도망가고 한번 붙자라고 그런 것이겠죠. 레이건 대통령 당시에 그 가다피, 리비아 가다피 대통령을 이제 텐트를 폭격을 해가지고 그 가다피 대통령의 수양딸이 죽었습니다. 수양딸이 죽었는데 이 수양딸이 죽은 다음에 가다피가 엄청나게 얌전해졌어요.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코피 작전의 성공입니다. 근데 이것도 코피 작전이라고 할 수 없는 거가 가다피 딸을 표적으로 폭격을 한 것은 아닙니다. 가다피를 폭격으로 했는데 가다피가 안 죽고 가다피 딸이 죽었기 때문에 코피 작전처럼 돼버린 것이죠. 그래서 이것도 또 아니고, 그러니까 표적이 가다피를 해야 됩니다. 그런데 지금 뭐 많은 사람들이 그 코피 작전은 확전에, 그러니까 전쟁이 더 커지는, 그래서 안 된다고 하는데, 저는 코피 작전을 막고서는 웬만하면 반발을 할 거라고 봅니다. 이제 서로 그러니까 아주 적대감이 농후한 상태였기 때문에. 그래서 이 발발의, 그러니까 이 코피 작전은 그 주체를 공격을 해야 되는데 주체를 살짝 때려가지고 그냥 포기하게 만드는, 그것은 너무나도 힘들 거다라고 생각을 하죠. 그래서 그 상상을 몇 가지 해봤습니다. 혹시 그 북한에 있는 그 김일성, 김정일 동생이 무지하게 큰 것들이 있습니다. 그걸 어느 날 폭격을 하면은, 그러면은 아침에 깨서 보니까 그게 없어졌다 했을 때, 이거 이제 이러다가 큰일 나겠구나 하고 항복을 할까. 그 뭐 표적으로 쓰는 그 코피에 해당되는 표적이 되는데, 그것이 북한으로 하여금 기권을 하게 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참 그렇습니다. 어떤 분이 뭐 얘기하다 보니까 그 평양에 이제 그 미국 1968년에 납포되었던 미국 정보함이 하나 정박되어 있습니다. 미 제국주의의 침략의 상징이라고, 그 북한이 이제 그걸 잡아놓고 항상 선전을 하는데 그거를 폭격해 버리라 뭐 그런 얘기했는데,
그거는 또 미국이 자기 배를 아무리 뭐 잡혀간 배라도 미국한테 망신을 줬던 배라도 자기 배를 폭격하는 건 또 그럴 것 같아요. 그래서 하여간 뭐 표적 찾기가 대단히 어려울 거다 하는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. 코피 작전이 효용성에 대해서 내가 이제 의문을 갖는 더 중요한 이유는 북한 핵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? 미국 같은 경우에서도 지금 사실 미국이 북한은 조그만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냥 뭐 1년 내내 제일 큰 이슈로 이제 북한 문제를 가져왔는데 지금 그 심각한 문제를 코피 작전이라는 별로 심각해 보이지 않는 그런 작전 가지고 할 수 있겠느냐는 그런 얘기입니다. 그러니까 북한 핵이 엄청나게 시리어스한 문제인데 코피 작전은 너무 그 시리어스하지 못하다는 그 얘기입니다. 그 우리 동물의 왕국 이런 이 텔레비에 보면은 호랑이나 사자가 자기의 그 먹이를 공격할 때 그 먹이가 토끼든지 사슴이든지 같은 에너지로 공격을 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. 그 혼신의 힘을 다해서 100% 성공하기 위해서 공격을 하는 것이지 뭐 토끼를 보면 설선이 하고 뭐 큰 동물을 보면 세게 하고 그러는 것은 아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. 그리고 코피를 하게 되면 상대방을 모욕 주는 결과가 됩니다. 모욕. 국가들이 모욕은 더 못 찾습니다. 그래서 그 코피가 나가지고 모욕을 당하게 됐을 때 그때 그것이 이제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코피 작전이라는 거는 조그만 일을 하고서 잠깐 쉬겠다는 뜻이죠. 잠깐 쉬겠다는 뜻입니다. 공격을 하고 반응을 보면 쉬는데 그러면은 그것이 전쟁하는데 그 좋은 방법이 아니다는 그 얘기입니다. 그 다음 상황을 막 이렇게 그 복잡하고 꼬이게 만드는 것이죠. 물론 이제 학자들이 이 옛날 그 전쟁, 특히 이제 핵 전쟁을 공부하면서 처음부터 핵으로 공격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뭐 조그만 위기 단계가 이제 조금 그 뭐 총알이 몇 방 날라오는 단계, 그러다 대포알 날아가는 거, 미사일, 그다음에 이제 핵 전쟁 해가지고 그 단계를 확전론, 온 에스컬레이션 해가지고 이렇게 구분해서 연구를 하는 적은 있어요. 구분해서 연구를 하는 적이 있었는데 그거가 지금 이 북한과 미국과의 관계에서 그런 관계가 성립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. 냉전이 끝난 다음에 그 미국의 전쟁을 그 비판하는 학자가 있는데 그 전쟁이 두 가지가 있답니다. 하나는 War of Necessity. 정말 할 수 없어서 하는 전쟁이에요. 이건 안 하면 안 되는 전쟁입니다. 그리고 War of Choice. 이거는 안 해도 되는데 선택으로 하는 전쟁이에요. 선택으로. 그러면서 미국이 냉전 끝난 다음에 정말 세계 챔피언이 됐기 때문에 웬만한 이 조그만 나라들이 미국의 국가안보 그 자체를 심각하게 위협하지는 않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뭐 이라크 전쟁, 아프간 전쟁 이렇게 그 전쟁을 했는데 그것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그게 정말 미국이 절박해서 한 전쟁이라기보다도 그냥 War of Choice, 선택의 전쟁을 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비판을 하는데 혹시 우리가 걸프 전쟁이라는 거 아프간 전쟁을 한번 거꾸로 가서 보면은 미국이 그 전쟁을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준비를 하고 합니다. 그리고 첫 번째 때릴 때 뭐 그날 그 첫날 예를 들어서 1991년 걸프 전쟁 시작되는 날 또는 2003년 이라크 전쟁 시작되는 날 정말 그 하늘을 새까맣게 덮을 정도로 온갖 힘이 다 이제 그 전개가 되는 것이죠. 뭐 한 나가서 코피 건드리고 오는 게 아니라 있는 힘을 다 활용해서 전투를 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. 그러니까 미국의 학자들이 이것은 정말 필요해서 한 전쟁이 아니라 선택으로 한 전쟁이다 하는 그런 전쟁들도 보면은 미국이 이 혼신의 힘을 다해서 그리고 있는 군사력을 다 사용해서 전쟁을 한 거를 볼 수가 있는데 북한 문제는 지금 미국 사람들이 이거는 그렇게 얘기를 했죠. 이 문제는 더 이상 과장할 수가 없을 정도로 심각한 위험한 문제다. Impossible to overstate 그랬습니다. 북한의 미국에 대한 위협은 도무지 이거는 과장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. 거기 뭐 직접 핵포탄이 날아올 수 있다는 것을 미국이 이제 근심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선택의 전쟁이 아니라 필수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전쟁이 될 수도 있는데 그거를 미국이 장난하듯이 코피 작전으로 할 것 같은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. 그래서 이제 만약 미국이 앞으로 그 군사 작전을 한다면은 이것은 War of Choice가 아니라 War of Necessity, 필요에 의한 전쟁이 될 텐데
이 전쟁을 코피 작전으로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. 그래서 지금 미국이 코피 작전이라는 말을 자꾸 쓰는 이유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. 그냥 이 서로 말을 주고받는 데서 우리는 이런 작전할 능력도 있다 하는 것을 이제 과시하는 것이죠. 우리는 이런 것까지 다 생각해 하는 그런 의미에서 한다고 봅니다. 그리고 이제 미국이 만약에 선제 공격을 한다, 군사 공격을 한다 그러면은 반격할 수 없는 공격을 할 겁니다. 그것은 이제 미국의 그 전쟁사를 보면은 거기서 나타나는 묘한 특징이 있습니다. 그 웨이글이라는 교수가 아메리칸 웨이 오브 워, 미국의 그 전쟁 방식이라는 그 뭐 미국의 전쟁한 걸 쭉 보고서 미국의 전쟁 방식이라는 책을 썼는데 아주 그 명조로 유명한 책이죠. 거기서 미국 사람들은 가급적이면은 끝까지 참으려고 노력한다. 그런데 전쟁을 시작하면은 끝을 못 내고 합니다.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뭐 전면으로 하는 것이죠. 그 미국은 한번 전쟁을 시작하면 정신을 못 차리고 최대의 그 능력을 다 발휘를 하는데 끝까지 참도록 하다가 그래서 지금 코피 작전은 그 미국의 전쟁 방식에도 이렇게 맞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 제가 우리 주간 조선 이번 최근에 발매된 거기에 이제 글을 기고했는데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뭐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뭐 대단히 궁금해가지고 뭐 이제 그 코피 작전이라는 그 개념이 이제 뭐 우리들한테 인구의 회자가 되는데 그것은 군사 작전으로 성립된 개념이 아니고 그리고 미국의 전통이라든가 그리고 지금 북한 핵 문제 또 심각성 그리고 그 군사적인 요인 이런 것들을 다 살펴봤을 때 이제 하나의 군사 작전이라기보다도 예, 그러니까 뭐 버벌 스트래티지만 말로 하는 거예요. 말로 하는 작전일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실제적으로도 그런 작전은 오히려 더 위험한 작전일 가능성이 많다라고 봅니다. 그러니까 완전히 전광석화처럼 할 거예요. 만약 한다면은 빨리 그리고 대규모로 그래서 상대방이 빨리 그러니까 뭐 결정적인 공격을 하는 것이죠. 시간도 줄이고 속도는 빨리 하고 이런 걸 할 텐데 거기에 비해서 코피 작전은 조금 좀 심각성이 떨어지고 그런 미국의 전통과 위배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이렇게 글을 써봤습니다. 이것은 뭐 만들어진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의 그 지적인 그 연습을 해본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예, 이 정도 하겠습니다.